네, 12월 3일 금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이수민입니다. 네,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지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함께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도 두 번째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잠시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증상이 경미하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됐고요. 이게 또 이제 코로나가 감기로 가는 그 초반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영국 제약사 쪽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좀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상승에 힘을 더해주기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했죠. 여기에도 미국 입국 시에 24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라라는 규제는 강화시켰지만 결국 추가적인 봉쇄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주들도 움직임 괜찮았고요. 또 뭐 테이퍼링 속도 영향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국제금리 상승하면서 또 금융주들의 강세가 눈에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요. 지금 포스코 지수사 전환을 앞두고 그룹의 지금 변모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포인트 맞춰서 대비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을 앞두고 굿모닝 세븐과 1시간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꼼꼼하게 개장 전 전략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해외에 있었던 마감 이슈 챙겨보시죠. 최효은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들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애플의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크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악재성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이폰 13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현재는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폰 13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3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분기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보잉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보잉의 737 맥스가 다시 한번 중국에서 운항이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보잉의 주가는 무려 7%가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약 370대 맥스 항공기 중에서 약 3분의 1가량이 중국 항공사용이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드 관련 뉴스인데 우리 증시에서 포드 관련주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드의 픽업 트럭이 40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45년간 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CNBC 측에서는 역시나 포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드의 주가는 2%가 넘게 급등하면서 흐름을 보였고요. 포드 주가는 이번 해에만 127% 넘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하루에 40만 배럴의 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산 정책을 롤 오버시킨 건데요. 이 CNBC 측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를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유가는 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반등하면서 6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증시에 우호적인 뉴스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증산에 합의했다라는 소식, 또 하원에서도 이제 딱 하루를 앞두고 합의에 성공을 하면서 셧다운은 막았다라는 점들, 정치적인 해소도 있었고요.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도 전주보다는 좀 높아졌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고용 회복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다리고 있을 일정들도 체크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일정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부터 중국까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오늘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11월에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미국의 ISM 11월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61.1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에 또 부합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지표 나오는지 또 따라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합성 PMI 확정치까지 발표가 되니까 각 PMI 지표 어떻게 발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오늘 중국 쪽에서는 종합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에 중국의 11월 민간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0대 아래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공식 지표와는 좀 온도차가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툴젠이 공모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가는 7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여러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전일 외국인의 그 순매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우려감들이 팽배해져 있는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순매수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의 이런 순매수가 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은 분명히 좋다라는 이런 확신의 의미로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 좀 이 온도차는 좀 있었지만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3,000선 아래에서 특히 2,900 정도에서는 뭐 무조건 사도 되겠다라는 이런 외국인들의 의지를 전일도 그렇고요, 전전일도 그렇고 이 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강하게 봤고요. 국내 시장을 사실은 말씀을 드릴 때 이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고 주도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거의 주도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전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부 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 3,000선 이하에서는 거래소 대형주들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외국인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3,000선에 다가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3,000선 아래기도 하고요. 이 전일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이 전일 밤에 끝났죠. 이 미국 시장에서의 상승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국내 시장은 뭐 금일 같은 경우 이 코스닥은 사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 온도차가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아직까지는 3,000선 아래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처럼 뭐 어제는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면서 특히 반도체 상승에 이게 질이 좀 좋았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러다 또 반도체 쪽에 외국인 자금 싹 쓸려 나가면서 또 급락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많아서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3,000선 아래에서는 반도체에서 자금이 뭐 빠르게 나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3,000선 위로 갔을 땐 사실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한 3,050만 가더라도 이제는 다시 박스권 상단에 대한 그런 느낌들이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빨리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00선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3,000선 이상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뭐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금액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매수는 잘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도로 전환되는지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과 함께 만약에 기관도 뭐 같이 보신다라면은 기관에서는 금융 투자가 굉장히 변동성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의 그런 수급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의 수급도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금융투자가 상당히 좀 큰 규모로 매수 매도를 짧게 반복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금융투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실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전일 밤 같은 경우는 기분 좋은 모습으로 미국 시장 끝났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면 특히 오늘 이제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어요. 여기서 너무 좋게 나온다라면은 테이퍼링 얘기 다시 한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들도 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계속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박스권은 뭐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낮게 보면은 뭐 한 2,900에서 그리고 3,050 정도, 뭐 높게 본다 그러면 한 3,100 정도, 요 얇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당장 좋아지려면 반도체가
턴하는 거를 좀 빨리 보여준다, 아니면 턴이 빨리 된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지금 자리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는 수급적으로는 보여줬지만 좀 더 빨리 좋아진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을 크게 들어 올려지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자리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고요. 코스피에 있어서도 대형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에 대한 뷰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반도체 가격들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메타버스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는 견고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이 디램 가격 외에도 낸드도 그렇고요, 비메모리도 그렇고 대부분의 반도체에 있는 다른 종류들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뚜껑 열어보니 좋은 실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조금씩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도 그렇고요, 뷰도 그렇고 모두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차든 자동차 부품이든 사실은 완성차 판매량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완성차의 이 생산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못 따라가고는 있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12월도 그렇고요,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칩 공급은 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연된 수요들, 지금 사고 싶은데 차 한 대 사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이 수요들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이 줄어들고 있죠. 인센티브가 줄어듭니다. 판매하는 사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의 이익단은 이 내년까지는 상당히 좀 견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섹터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3천 초반선에서 막히고 있는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가 이제 수급이 그쯤에 가면은 꼬이기 때문인데 여기 3천선에 도달했을 때 수급 체크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뚫어내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와 자동차주의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현재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업별로 공시와 이슈까지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부터 장 마감 때까지 나온 이슈들 위주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 기업인 그릭컴퍼니에 1,8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 쪽에서 이제 커머스 쪽에 다시 한번 힘을 쏟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디지털 파트너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립컴퍼니라는 플랫폼은요, 17,000여 명의 판매자가 입점한 플랫폼입니다. 카카오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카카오의 영향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기업 간 거래의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인 그립 클라우드도 순항 중이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커머스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커머스 쪽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리고 이것들이 또 매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리포트를 내놓는 기업이 SK텔레콤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지금보다 분명히 주가가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주가가 반등이 올 것이다라는 삼성증권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매수로 신규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 목표 주가를 8만 원대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동전화의 이 가입자 평균 이익이요, 내년에는 5%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키움증권 측에서는 분할 후에 배당금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큰 구간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도 좀 수급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한국증권사 측에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최근에 북미의 데이터 센터에서 내년에 반도체 메모리 수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라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는 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저점 구간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마이너스 10% 구간에 머물고 있고 또 저점 대비를 했을 때는 8% 상승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4분기가 이 비중을 확대할 적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CJ ENM입니다. 어제 이데일리에서 저녁에 뉴스가 한 가지 나왔는데 SM 인수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CJ ENM 같은 경우는 SM 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속도가 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사업 방향성과 글로벌 전략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수만 회장이 목표를 하고 있는 디즈니 모델의 장착을 완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수만 회장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경영 참여 권리를 현재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사업의 컨텐츠의 특징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CJ ENM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뷰를 통해서 시장 전망과 함께 다양한 이슈 체크 끝내봤습니다. 이제는 주력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세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는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 세 번째는 삼성전자,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건설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서진 시스템을 지금 제외하고는 많은 새로운 종목들이 지금 편입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더 살펴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장의 좀 대표 종목들이 강하게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좀 반도체 업황에서 디램 가격의 하락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디램이 이제 DDR5로 좀 전환되는 시점에서 좀 나타나주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또한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중 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원래 좋았고 더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으로 다녀온 이후로 파운더리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TSMC를 좀 추격할 것이라는 기대감들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매수세 또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음 주 정시 만기일에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방향성은 좀 잡혀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집해 나가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작은 종목으로서 SM 라이프 디자인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 컨텐츠라든가 음원 유통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속 가수 아티스트들의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좀 미디어 컨텐츠 쪽이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갔다 조정받는 국면에서 아직 좀 상승이 덜 나온 종목으로서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으로도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달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면 여기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영원의 주력 종목,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와중에 만기 전까지 변동성 있을 수 있지만 이 저가 매집 유효하다라는 평가 내려주셨고요. 여기에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투자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포스코가 이제 지주사 전환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포스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주사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철강이죠. 그렇죠. 네. 철강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SK텔레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죠? 통신이죠. 통신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SK텔레콤이 얼마 전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회사와 비통신 회사도 그렇죠.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하면 당연히 철강이라는 답이 나오는 게 정답이죠. 네. 근데 철강만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소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철강 회사가 웬 수소? 이런 것들이 쉽게 와닿지 않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포스코가 나아갈 방향,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철강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제 그룹사를 재편하면서 수소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 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철과 관계가 있던 없던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양한 사업 부분들을 이제 재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라는 이름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자회사단을 좀 키워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하면 너무 철강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섹터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맞습니다. 최근에 사실 2차 전지도 하고 수소 사업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어떤 점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포스코가 이제 지주회사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 사업 부분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다양한 계열사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죠. 이러한 계열사들을 어떤 지주회사 밑에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뭐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상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단 철강 사업부, 그다음에 이제 수소 사업부, 말씀하신 2차 전지 사업부 이런 것들을 현재 나누어서 현재 지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회사를 이제 쪼개면서 네. 좀 그런 부분들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를 쪼갤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거부감이죠. 네, 예. 그런 뭐 몇 차례 사례들을 통해서 네. 이제 그런 거부감들이 말씀처럼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포스코도 정해진 건 없겠지만 인적 분할을 하느냐, 물적 분할을 하느냐 어디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뭐 언론 쪽에서는 구글 모델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은 뭐 팩트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회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인데 제가 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적 분할은 이렇게 딱 수평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포스코를 갖고 계시면 인적 분할을 하고 나면 두 회사를 다 보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를 두 개로 쪼개게 된다면 물적 분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포스코를 갖고 계시면 포스코는 그냥 갖고 계시고요. 밑에 이제 물적 분할하게 된 자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여러분들이 새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대주 지분들이 이제 나눠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주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조심스럽죠. 근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인적 분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대주 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신설 법인에 대해서 주주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는 거,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느 쪽으로 언론들은 다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 거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왕설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저도 지금 이제 포스코를 좀 너무 빨리 다루는 거 아닌가 좀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가능성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포스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미리 우리 이데일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두셨다가 포스코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를 내가 신규로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참고 자료를 삼으셔서 인적 분할이 됐을 때는 인적 분할 결정이 나면 제가 볼 때는 뭐 매수 관점이 접근 유효한데 물적 분할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회가 지금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네. 건가요? 그럼 그때까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셈법을 계산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사실 이 주가로는 포스코가 그때 발표를 하면서 그날 사실 뭐 경기 민감주들이 좋았던 것도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주가로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진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물적 분할이 되면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0일 날 이사회가 발표 날 때까지 변동성들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10일 날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진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을 보고 그다음부터 앞으로 늘어나는 상황들은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네. 주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근데 있겠습니다.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주 설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주요 주주들이 뭐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 갖고 있고 한다 하더라도 포스코 자체 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뭐 한다라고 한다라면 LG화학도 그랬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연금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슬그머니 또 발을 빼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국민연금을 믿는 것도 이건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언제 강하게 반대해서 지금 뭐 이사회 그렇죠. 통과가 못했던 적은 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나는 그렇습니다. 대비만 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이 나면 움직여도 늦지 그렇죠.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선취멸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지금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제가 손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포스코를 관심 있다가 인적 분할 그러면 남들이 인적 분할하면 어떻게 되지? 물적 분할하면 어떻게? 이거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주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 손 설명이 잘 또 주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않았을까요? 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침 이렇게 수소랑 또 전기차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네. 된다고 하니까 사업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수소 쪽을 한번 포스코가 그래도 미래 먹거리로 점 찍어 놓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생 수소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수소 사업 이제 우리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수소 사업을 나오니까 이런 쪽들로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부를 이제 만들긴 합니다만 이게 전혀 철과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생 수소가 나오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정제해서 이제 사용하는 단계는 그 이후 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여기다가 이제 호주의 천연 수소 광산 회사를 인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6천억 정도 처음에는 가격 형성이 됐었는데 M&A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한 7,700억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충분히 이거는 뭐 지불할 가치는 있다. 지금 포스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딜입니다. 그리고 100% 지분 인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수소 사업에 대한 추진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소 사업이라는 게 결국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리고 포스코 같이 대규모 장치 산업을 해봤던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을 해서 결정이 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런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논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계열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ICT입니다. 회사는 IT 서비스 사업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중 절반 정도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고객사 IT 투자가 위축되면서 4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 구조 조정 이후 포스코 아이스틸은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철강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25년까지 그룹사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그룹사와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한편 회사는 국내 최초의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도 국내에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한 이슈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아이스티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철강 유통 채널을 맡고 있는데요. 철강 에너지 식량이 주사업 분야고요. 자회사인 포스코 SPS에서 구동 모터코어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리비안으로부터 세 번째 수주를 받으면서 어제장 주목받았는데요. 양사는 최근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의 아웃풋 샤프트 9만 대 분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호주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세넥스 에너지를 7,700억 원에 인수하고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 등 친환경 수소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분리수소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ESG 경영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 인터의 성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포터스와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 합작 사업 설립에 나서는데요. 국내 배터리 소재사가 글로벌 자동차사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은 처음으로 어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합작법인은 2024년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해서 얼티엄 셀즈, 즉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서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법인에 공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어제 포항시에서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천연흑연, 인조흑연 음극재를 모두 국산하게 됐는데요. 오는 2023년 종합 준공을 목표로 연산 16,000톤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1단계 준공으로 회사는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를 우선 생산합니다. 이는 60kW 시 기준 전기차 약 21만 대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로 저희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꽤 많았어요, 어제. 먼저 GM이랑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랑 소재 업체가 지금 처음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건데 네. 시장에서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셀업체보다는 소재업체에 계속해서 투자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GM이 왜 소재업체와 손을 잡을까요? GM 입장에서 보면 내재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GM도 지금 2030년까지 차량용 차량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죠. 과연 자동차 업계가 저런 셀을 만들어낼 능력이 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고 이것을 외부에서 사온다? 그건 자동차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업체들로부터 직접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수요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재단에 있어서의 주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하는 부분들까지 다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 셀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라면 소재 업체들은 더욱더 판매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더욱더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 GM과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다양한 회사들과 또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경험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배터리 셀 업체에게는 참 위협적인 소식이 될 것 같고. 셀업체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물론 셀업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라든지 대형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계속 셀을 사가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기에는 다소 좀 미흡하다. 그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GM이랑 이제 협약을 맺었으니까 북미의 다른 또 전기차 업체와의 협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함께 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음극재 국산화에도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만들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생각보다 그날 주가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금 분위기가 2차 전지 소재단이 조금 전체적으로.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주식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이런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반등할 때 리바운드가 다시 분명 나옵니다. 그럴 땐 포스코 케미칼이 또다시 대장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나 뭐 첨보 같은 기업보다도 포스코 케미칼이 앞으로 또 기업의 이제 회사의 분사랑 이제 뭐 이런 것들 포스코 그룹 내 지주회사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시장이 턴할 때 좀 빠르게 진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2차 전지의 대장주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BM이나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진입을 한다라면 포스코 케미칼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포스코 케미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장주,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를 내가 진입할 것인가, 대장주를 진입할 것인가, 포스코 케미칼을 진입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건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리시죠. 근데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을 진입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의 모양은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의 모양은 항상 따라갈 보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에코프로 대장주가 살아있느냐. 지금 에코프로가 10% 넘게 빠졌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못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은 에코프로에 두시되 내가 기준점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옆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사서 더욱더 큰 변동성을 노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배터리셀 업체를 제외하고 소재 업체가 합작을 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 속에 포스코 케미칼 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2차 전지에 좀 조정이 있습니다. 대장주들의 흐름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있는 종목들 체크하시죠. 고스픽에서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고스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SK하이닉스를 소개했습니다. 오미크론 우려의 놀이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준의 7개월째 호조세를 이어가는 등 피크아웃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 다운사이클 기간도 당초 전망보다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내년 1분기면 디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가 이틀째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서영원 전문가 SM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 SM엔터그룹의 콘텐츠와 음원을 유통하고 있고요. 소속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SM라이프 디자인, 주가 살아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명승부사 전문가 파크시스템즈입니다. 원자 현미경 분야 1위 기업으로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요. 테스트 중인 하이브리드 장비에서도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종목을 공략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 유입과 함께 연일 주가는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급등매매 전문가 핑거입니다. 핑거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 가입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도버스는 메타버스 환경에 구현된 독도를 배경으로 아바타, 즉 고객이 게임을 하면서 자산을 모으고 이를 투자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최초 금융버스,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주가 25,000원을 지지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래핏 전문가 비트컴퓨터입니다. 정부가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 대응 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치료 진료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오늘도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세픽 확인하셨습니다. 더 많은 고세 관심 종목은 오전 11시 적중 고세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세픽이었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 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하겠습니다.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K사인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5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강 MNT 진입이 됐네요. 최고가 기준으로 1.9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26일에 진입했던 알체라 살펴보시죠. 39,0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나중에 진입을 했던 알체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와 동시에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메타버스의 돈들이 다 반도체로 넘어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먼저 알체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 메타버스도 있고 이제 소형 AI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섹터 자체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변곡점 자리까지 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동평균선에서 이탈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과연 반등에 성공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섹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조금 기나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돈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대부분 기대감으로만 다 올랐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 계속해서 이 돈이 넘어간 돈이 과연 빠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까지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금 개별주 위주로 이제 예를 들어 신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NFT 관련 사업을 하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개별주들의 적인 흐름이 굉장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정말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도생의 시기가 왔죠. 이제 1년 뒤에도 과연 메타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NFT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전에 저는 진단 키트주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초반에는 다 있죠. 나도 진단 키트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살아남은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이제 뭐 그냥 당연히 콘텐츠도 있고 그 안에 뭐 영상 기기, VR 굉장히 많기도 하는데 이제 도생의 시기가 하고 내년 초까지는 그래 조금 힘든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 자체도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이제는 살아남을 것 같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알체라에 대해서도 오늘이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이제 드디어 박앤세일 구간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공략을 그렇죠.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비쌌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평균 단가 낮은 곳에서 가져간 분들은 지금 이제 버티시겠지만 이제 고점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슬슬 불안해하실 정도가 됐는데 결국 시장에서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밖에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드디어 고점 밸류 부담이 조금 내려왔던 부분이 왔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왜 밀렸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될 경우 전기차 미국 전기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에서 좀 나스닥이 빠지면서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돈이 좀 반도체 쪽, 즉 삼성전자가 좀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죠.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까닭에 지금 2차 전지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살만할 때가 드디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같은 비슷한 흐름인데 결과가 조금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2차 전지도 금방 회복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대부분 다 이제 점점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뭐 흑자 전환을 한 기업 혹은 이제 매출이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 거기다 이제 공장 증설도 많이 한 기업들은 이 부분의 밸류 평가를 조금 더 앞당겨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플러스 부분에서 사실 다들 이제 입맛을 좀 다시고 있으실 거예요. 언제 살까라는 맞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시기가 왔다.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자체가 사실 뭐 밸류의 훼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섹터인데 그동안 고점에서 이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비싸서 이제 못 샀던 종목들 하나씩 눈에 가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떤 종목을 한번 선별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첨보를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배터리 관련주 안에서도 굉장히 섹터가 많이 갈리고 있죠. 네. 뭐 이제 배터리 3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극재, 응급재, 소재 기업들도 있고 이제 뭐
뭐 이제 하이니켈 관련주 혹은 이제 LFP 관련주 그 안에 가리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앞으로 좀 배터리 시장에서도 좀 변곡점이 많이 생기는데 그 안에 전해질이나 전해액 기업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쓰이고 네. 전고체 배터리까지 쓰이기 때문에 그래도 밸류 평가가 2차전 시장에서는 가장 더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증설도 많이 했고 이제 전해질 첨가제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즉 기술력에 있어서는 정말 이견이 없는 기업인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2차전지 대장주로서 뭐 첨보를 당연히 손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고점이 36만 7천 원에서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30만 원에서 30만 원 초반대까지는 이제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다마 뭐 반도체나 IT,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가 같이 가기에는 사실 시장의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말라서 좀 힘들겠지만 반도체에 저는 순풍이 크게 이어지지 한 번 정도 계속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하루, 2차 전지 하루, 반도체 하루,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손바꿈이 일어나면 결국 이제 밸류 평가를 받게 되는 거는 이제 첨보 같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고 미래 모멘텀과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까지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그런 코너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제 단기간에 또 빠르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는 담을 시기는 충분히 왔다고 보고요. 이제 무조건 이제 가장 이제 저점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실상 이제 정말 하루 종일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쯤 딱 첨보 같은 경우 딱 지금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고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서 뭐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 라인 이제 시초가 라인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미국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시초에 밀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밀렸을 때 시초가의 공략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만약에 31만 1,000원 정도 라인 시초가 당연히 공략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 딱 요 라인에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다시 전고점을 금방 또 돌파를 하지 않을까. 첨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 변곡에서 이제 잘 담으신 분들은 또 상승폭을 또 누렸고요. 그다음에 요 조정 구간에서 담으신 분들 또 상승폭 충분히 늘었습니다. 지금 갭도 다 메웠고 차트상 딱 오늘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기에 2차 전지 업종 또 금방금방 바로 옵니다. 그래서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수급이 2차 전지로 몰릴 때가 돌아왔다. 우리가 좀 미리 선점해보자라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리튬 쪽을 보시는 이유는 전방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그런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LFP 사실 지금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LFP 관련 이슈가 나오면 또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뭐 어디 그 이제 후성이나 이제 첨보 같은 이제 전해질이나 전해액 첨가제 기업들은 좀 오르고 LNF나 또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제 응급제 기업들은 또 빠지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다 쓰입니다. 쓰임새가 굉장히 많고 어느 배터리를 놔더라도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차를 할 때 불스 원샷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다 쓰인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배터리가 와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겹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디까지 목표가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35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2차 전지 모멘텀을 충분하게 보고 일단은 짧게 보시는 게 시장 자체가 이제 한번 변곡이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5만 원 정도까지 밴더 즉 10% 정도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AS를 통해서 다음 목표가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가로는 26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6만 원이면은 마지막 121선이 무너지는 구간이 왔는데 이 부분이 왔다는 거는 이제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좀 악재가 강하게 도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한 번 정도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첨보였고요. 목표가 3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뉴욕 시장을 살펴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래도 전일 외국인의 매수세, 반도체 반등 계속해서 연말까지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굿모닝 A 통해서 개장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